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환자가 평등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병원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VIP 병실과 일반 병실, 빠른 응답과 긴 대기, 친절한 미소와 형식적인 말. 72세의 윤정이는 회색 가디건 하나만 걸치고 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외모, 보호자도 없는 노인. 그녀는 VIP 병실에서 쫓겨나 6인실 구석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나누는지, 돈이 의료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제 그 침묵이 말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안중앙병원 VIP 병동의 복도는 이른 아침부터 고요했습니다. 일반 병동과 달리 이곳은 신음소리도 급한 발걸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은은하게 빛났고 벽면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기조차 다른 듯 했습니다. 72세의 윤정이는 회색 가디건을 입고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지만 염색을 하지 않은 흰머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방 손잡이는 오래 사용한 흔적으로 닳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실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105호실 환자분이시죠? 수간호사 오민지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윤정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시선이 회색 가디건에서 낡은 가방으로 그리고 다시 얼굴로 향했습니다. 오민지의 입가에 미세한 주름이 생겼습니다. 네, 윤정이입니다. 윤정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오민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또렷한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민지는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입원 구분 항목을 짚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VIP 병실 문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방마다 1인실이었고 보호자 대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병실은 VIP 전용입니다. 오민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가슴 앞으로 당겨 안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셔야 합니다. 행정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105호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으로 넓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창가에는 소파가 놓여 있었고 침대 옆에는 최신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십니까? 오민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아직 오전 회진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혼자입니다. 윤정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녀는 가방 끈을 어깨에 바로 걸었습니다. 가방이 그녀의 허리께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윤정이의 얼굴을 다시 살폈습니다. 주름진 얼굴, 화장기 없는 입술, 단정하지만 오래된 옷차림. 이 병동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민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6인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민지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VIP 병동에서 나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새 층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105호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방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소파, 개인 화장실, 벽에 걸린 TV, 간병인을 위한 침대.
모든 것을 기억하듯 응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항의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한 수용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다시 한번 어깨에 고쳐 맸습니다. 오민지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윤정이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윤정이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간호사실 안쪽에는 직원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청소 직원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여유로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둘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오민지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윤정이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반사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양복을 입은 남성이 나왔습니다. 그는 오민지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민지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정이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새 층을 내려가는 동안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민지는 계속 스마트폰을 보았고 윤정이는 층수 표시 등을 응시했습니다. 8층, 7층, 6층. 숫자가 바뀔 때마다 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6층에 내리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호자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디선가 호출벨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이쪽입니다. 오민지가 복도 중간쯤에 있는 방을 가리켰습니다. 문패에는 608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는 문 앞에 섰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6개의 침대가 빼곡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사이사이에는 얇은 커튼만 쳐져 있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누운 환자는 신음을 흘렸고 가운데 침대의 보호자는 스마트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쪽 침대입니다. 오민지가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창문에서 가장 먼 구석의 침대였습니다. 침대 옆 작은 캐비닛에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이 침대 프레임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걸어 자신의 침대로 향했습니다. 오민지는 문 앞에서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윤정이가 침대 옆에 가방을 내려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 지퍼를 열고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민지는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른 병실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각 방에서는 다양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TV 소리, 대화 소리, 기침 소리. VIP 병동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민지는 차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윤정이의 진단명을 확인했습니다. 협심증 의심, 정밀 검사 예정. 특별히 위급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닫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608호실에서 윤정이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캐비닛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첩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가 그녀를 힐끗 보았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윤정이에게 말을 걸려다 멈췄습니다. 윤정이의 표정이 너무 차분했기 때문입니다.
윤정이는 수첩에 몇 줄을 적었습니다. 그녀의 손글씨는 작고 정확했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속도는 일정했습니다. 다 쓴 후 그녀는 수첩을 덮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층에서 보이는 풍경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맞은편 건물의 벽과 좁은 하늘 한 조각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호출벨 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누군가 잠깐만요라고 외쳤습니다. 윤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입술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은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VIP 병동에서는 고급 식사가 제공되었고 일반 병동에서는 플라스틱 식판에 담긴 급식이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은 VIP 병동에서는 웃으며 대화했고 일반 병동에서는 빠르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윤정이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 맨 위에 적힌 문장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세안중앙병원 서비스 품질평가 1일차. 그녀의 펜 끝이 종이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08호실의 아침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반 복도에서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렸고 금속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정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커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건너편 침대의 보호자는 간이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복도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6시가 되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고 이름표에는 김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각 침대를 돌며 활력 징후를 측정했습니다. 혈압계를 감고 체온계를 건네고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윤정의 차례가 되었을 때 김유진은 빠르게 혈압을 재었습니다. 말없이 수치를 확인하고 차트에 적었습니다. 윤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혈압이 어떻습니까? 김유진은 차트에 시선을 둔 채 대답했습니다. 정상입니다. 수치를 알 수 있을까요? 김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윤정이를 바라보다가 차트를 보였습니다. 128에 82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녀의 동선은 효율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6명의 활력 징후를 15분 만에 끝냈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식판에는 흰 쌀밥, 된장국, 시금치 나물,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식판을 받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옆 침대에 박철수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음식은 맛이 없어요. 병원 음식이 다 그렇지만.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세요? 박철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윤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아들이 출장 중이라 혼자예요. 내일 온대요. 윤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짧은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마저 했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전 9시 의료진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것은 담당 전문의 이승호였습니다. 그 뒤로 전공의 인턴이 따라왔습니다. 가장 뒤에 선 인턴이 박지훈이었습니다. 이승호는 각 환자의 차트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그는 환자를 보기보다 차트를 더 오래 보았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한 환자당 평균 2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윤정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승호는 차트를 펼쳤습니다. 협심증 의심으로 입원하셨죠? 검사 일정은 잡혔습니까? 그는 옆에 선 전공의를 보며 물었습니다. 모레 오전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이승호가 윤정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차트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가끔 답답합니다. 검사 후에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안정을 취하세요. 이승호는 차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전체 회진은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박지훈은 마지막에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정희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아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복도는 더 분주해졌습니다. 검사를 가는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보호자들이 점심 식사를 들고 왔습니다. 면회객들이 병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윤정희는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10분 후 김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숨이 약간 차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어지럽습니다. 김유진은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윤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둘은 복도를 건넜습니다. 화장실까지는 10m 정도였습니다. 윤정희는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김유진은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지만 고개는 복도 저쪽을 향했습니다. 다른 호출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나오실 때 벨 누르세요. 김유진은 재빨리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간호사님 하고 불렀습니다. 윤정희는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15분이 지나자 다른 간호사가 왔습니다.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네요.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요. 그녀는 윤정희를 부축해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걸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간호사들이 너무 바빠요. 한 사람이 10명씩 봐야 하니까. VIP 병동은 2~3명만 보는데 말이죠. 윤정희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거긴 차도 따로 나오고 간호사가 옆에 계속 붙어 있어요. 여긴 벨 눌러도 한참 걸리죠.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윤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시죠? 간호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뭐, 익숙해요. 그래도 미안하네요. 그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정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원래 그래요. 저도 어제 1시간 기다렸어요. 윤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윤정희는 일어나 앉아 식판을 받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식사 후 그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작은 스탠드를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호출벨 응답 시간, 회진 시간, 간호사의 말들. 박지우는 그날 저녁 늦게 병동을 순회했습니다. 인턴의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각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608호실에 들어갔을 때 윤정이만 깨어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곧 자려고 합니다. 지훈은 그녀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윤정이가 다시 수첩을 펼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일기를 쓰시나 봐요? 윤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슷한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쓰시네요. 대단하세요. 시간이 많아서요. 지훈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608호실을 떠올렸습니다. 6개의 침대, 좁은 공간, 늦게 오는 간호사. VIP 병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VIP 병동에는 오후에 한 번 갔었습니다. 환자 한 명이 컨디션 체크를 요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의 간호사는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환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유로웠습니다. 지우는 당직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인턴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회 끝났어? 응. 별일 없지? 없어. 지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윤정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 불평하지 않는 모습. 저 나이에 혼자 입원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다음 날 아침도 같았습니다. 활력 징후 측정, 간단한 아침 식사, 짧은 회진. 윤정이는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괜찮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후에 또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철수였습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오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박철수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간호사가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바빠서요. 윤정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첩에 또 기록했습니다. 저녁 회진에 지훈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각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윤정의 차례가 되자 그는 물었습니다. 내일 검사시죠? 준비는 되셨나요? 네. 금식은 자정부터입니다. 물도 드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지우는 차트를 적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윤정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불편하시겠어요. 윤정이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자주 병원에 오셨나 봐요? 그런 셈이죠. 지우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트를 덮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윤정이가 그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지훈이 멈춰섰습니다. 네. 윤정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환자보다 병실이 더 중요합니까? 지훈은 얼어붙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윤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지우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은 아니니까요. 지우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계속 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환자보다 병실이 더 중요합니까? 그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병원은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명확하게.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며칠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지켜볼 시간이 아직 충분했습니다. 검사실로 가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윤정이는 휠체어에 앉아 간호조무사가 미는 대로 이동했습니다. 바퀴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다른 환자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걸어가고 누군가는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받으러 가세요? 간호조무사가 물었습니다. 젊은 남성이었고 이름표에는 최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금방 끝나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벽에는 각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환자 안전 수칙, 감염 예방 지침, 화재 시 대피 경로. 그러나 어떤 안내문도 환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실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였습니다. 윤정이는 혼자였습니다. 최민수는 그녀를 구석자리에 위치시켰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호명되면 들어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최민수는 휠체어를 놔두고 갔습니다. 윤정이는 대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 중년 여성이 앉았습니다. 보호자로 보이는 딸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그냥 좀 떨려.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괜찮을 거래요. 윤정이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 전이라 꺼낼 수는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윤정이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검사 기사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숨 참으세요. 내쉬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검사가 끝났습니다. 윤정이는 다시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최민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5분 후 그가 나타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괜찮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윤정이는 다른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VIP 병동 쪽이었습니다. 최민수가 지름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도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넓고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한 병실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환자가 소파에 앉아 간호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과일이 담긴 접시가 있었습니다. 저기는 VIP 병실이에요.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감정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설명했을 뿐이었습니다. 일반 병실과 많이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다르죠. 1인실에 보호자 침대도 따로 있고 간호사도 더 자주 와요. 검사도 빠르게 받나요? 최민수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복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윤정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반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소음이 늘고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608호실에 돌아왔을 때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판이 각 침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검사 후라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2시 수간호사 오민지가 간호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달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표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VIP 병실 가동률, 환자 만족도, 재입원율. 동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VIP 쪽 회의 준비됐어? 응, 다 했어. 이번에도 병실 증축 이야기 나올 거래. 오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열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VIP 병동 확장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5개 병실을 추가로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일반 병동은 항상 부족한데 말이야.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VIP 병실 하나의 하루 비용은 일반 병실 10개분이었습니다. 병원 경영진에게는 명확한 선택이었습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운영본부장 강태성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각 부서장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VIP 병동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강태성이 말했습니다. 오민지가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가동률 95%, 환자 만족도 4.7점. 모든 지표가 양호했습니다. 잘하고 있군요. 병실 증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음 달부터 공사 예정입니다. 좋아요. VIP 환자들은 우리 병원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강태성은 중요한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오민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VIP 병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각 병실을 확인하고 간호사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지우는 의국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정희의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경미한 협심증으로 보였습니다. 약물 치료로 관리 가능했습니다. 그는 차트에 소견을 적었습니다. 선배 전공의가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오늘 VIP 회진 내가 따라와.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조심해야 돼. 환자들이 예민하거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VIP 병동 회진이 일반 병동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더 오래 걸렸고 설명도 더 자세했습니다. 저녁 회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전공의를 따라 VIP 병동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는 60대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보호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전공의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메뉴를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걸로 드시겠습니까? 대화는 10분 이상 이어졌습니다. 환자의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지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VIP 서비스였습니다. 5개 병실을 도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반 병동에서는 같은 시간에 20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그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의사가 된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608호실에 들렀을 때 윤정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들어가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경미한 협심증이에요. 약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며칠 더 계시다가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윤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질문 기억하세요? 지훈은 멈칫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보다 병실이 더 중요합니까? 기억합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지훈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윤정이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답은 선생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이 병원이 보여주는 거니까요.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희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윤정희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VIP 병동의 넓은 복도를, 일반 병동의 좁은 공간을, 웃는 간호사와 지친 간호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VIP 병동의 모습, 최민수의 말, 회의실 앞을 지날 때 들린 대화 조각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 병원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돈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의무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전자가 항상 우선한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면 평가가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울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확실하게 세안중앙병원의 아침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 인수인계를 했고 의사들이 회진 준비를 했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복도를 닦았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오전 8시 병원 본관 로비에 낯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안내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증을 제시했고 직원은 급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보건복지부 평가단이 오셨습니다. 전화를 받은 강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평가 일정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요? 예정보다 일주일 빠른데요. 예, 현장 점검이라고 하십니다. 강태성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재킷을 입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각 부서장들 회의실로 긴급 소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평가단은 이미 신분 확인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강태성은 그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운영본부장 강태성입니다. 평가단 중 한 명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수진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점검 특성상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입원 환자 명단을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자료면 됩니다. 강태성은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생수와 다가가 준비되었습니다. 10분 후 명단이 도착했습니다. 정수진은 서류를 펼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명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름, 병실, 입원일, 진단명. 모든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윤정희. 강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네. 정수진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강태성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윤정희 환자 608호실에 계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서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네, 608호실입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공문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로고가 상단에 찍혀 있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국가의료서비스 평가단 책임조사관입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태성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명단을 다시 보았습니다. 윤정희 72세, 협심증 의심, 일반 건강보험. 평범해 보이는 환자였습니다. 책임조사관이라면 네, 이번 평가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강태성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윤정이라는 이름을 들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608호실은 일반 병동이었습니다. 6인실이었습니다. 조사관께서 직접 입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장 조사의 일환입니다. 실제 환자 입장에서 병원 시스템을 경험하는 것이죠. 정수진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병동을 직접 방문할 것이고 직원 및 환자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VIP 병동과 일반 병동의 차이, 간호 인력 배치, 응대 시간, 모든 것이 기록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윤 조사관님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강태성은 일어섰습니다. 그는 재킷 단추를 채웠습니다. 평가단이 회의실을 나섰고 그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향했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층수 표시등만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8층, 7층, 6층. 문이 열리자 일반 병동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간호사와 직원들. 강태성은 이 풍경을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그는 주로 VIP 병동이나 본관에 있었습니다. 608호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수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네. 문이 열렸습니다. 6개의 침대가 보였습니다. 가장 안쪽 침대에 윤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방문객들을 보았습니다. 오셨군요. 윤정희는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정수진에게 다가가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성을 보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운영본부장님이시죠? 강태성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강태성입니다. 저는 국가의료서비스 평가단 윤정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수진이 물었습니다. 조사관님, 현장 조사는 어떠셨습니까?
윤정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6개의 침대, 얇은 커튼, 작은 캐비닛, 그리고 창밖에 제한된 풍경,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는 준비되셨나요? 네, 매일 기록했습니다. 윤정이는 캐비닛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이 강태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해진 표지,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회의실로 가시겠습니까? 정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디건을 걸치고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정이는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호출벨이 울렸지만 간호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환자가 복도를 천천히 걸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수간호사 오민지도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들어오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정이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수진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조사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윤 조사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정이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사흘간 이 병원에 일반 환자로 입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정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입원 첫날, 저는 VIP 병실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간호사로부터 일반 병실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탁자 아래로 손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제 외모와 보험 종류였습니다. VIP 병실은 특정 환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강태성이 오민지를 보았습니다. 오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6인실 일반 병동에서의 경험은 이랬습니다. 윤정이는 수첩을 넘겼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출벨 평균 응답 시간 42분.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평균 12명. 회진시 환자 1인당 소요 시간 평균 2분 30초. 그녀는 계속 읽었습니다. VIP 병동 방문 시 관찰한 내용입니다. 호출벨 평균 응답 시간 3분.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평균 3명. 회진시 환자 1인당 소요 시간 평균 15분.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차별이 아닙니다.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윤정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있었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 의료의 질을 차등 제공했습니다. 강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실 등급에 따른 서비스 차이는 당연한 것입니까?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강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환자는 고객이 아닙니다. 윤정이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병원의 문제는 시설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정수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사관님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식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병동 점검과 직원 인터뷰가 이어질 것입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로, 관찰로, 경험으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오민지는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윤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오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병원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규정이 잘못되었다면요? 오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정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윤정희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박지우는 의국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정희가 평가단 조사관이었다는 것. 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보다 병실이 더 중요합니까? 이제 그 질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이 병원이 무엇을 우선하는지에 대한. 지우는 608호실로 갔습니다. 그러나 윤정희는 이미 없었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캐비닛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날 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희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었습니다. 다음 병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찰이, 또 다른 기록이,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이제 변화만 남았습니다. 이틀 후 세안중앙병원 대회의실에는 병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심지어 청소와 급식 담당자까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앞쪽 단상에는 평가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수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내려놓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국가 의료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병원 전경 사진이 떴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세안중앙병원은 시설과 장비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의료 장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환자 서비스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VIP 병동과 일반 병동의 서비스 비교였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길이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환자 응대 시간, 간호 인력 배치, 의료진 회진 시간, 모든 항목에서 병실 등급에 따른 차별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와 보호자가 없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사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상황 설명. 모두 윤정희의 수첩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강태성은 첫 줄에 앉아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정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태도였습니다. 그 단어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평등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평가 결과였습니다. 시등급 개선 권고. 빨간색 글씨였습니다.
세안중앙병원은 향후 6개월간 집중관리 대상 병원으로 지정됩니다.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정수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성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병원 운영진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부터 전면적인 개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참여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큰일 났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도 알고 있었잖아. 오민지는 회의실 구석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음 날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민지는 수간호사 보직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녀는 일반 간호사로 재배치되었고 환자 응대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사직서를 쓰려다 멈췄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성은 병원 이사회 앞에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VIP와 일반 병동의 서비스 격차 해소, 간호 인력 재배치, 환자 권리 교육 강화. 이사회는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병동의 간호사 5명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각 병실에 환자 권리장전이 부착되었습니다. 호출벨 응답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박지우는 새로 만들어진 환자권익 개선 태스크포스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매주 병동을 돌며 환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608호실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환자가 있었습니다. 침대는 여전히 6개였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간호사가 각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김유진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김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바쁘긴 한데 전보다 나아요. 환자들한테 제대로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요. 힘들진 않아요? 힘들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VIP 병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도 변했습니다.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지우는 윤정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병원 로비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병원 평가를 위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둘은 카페테리아에 앉았습니다.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윤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네, 조금씩이요. 조금씩이면 충분합니다. 변화는 원래 느린 것이니까요. 지우는 윤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회색 가디건과 낡은 가방.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외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물으셨던 질문 기억하세요? 네.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윤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답인가요? 환자가 더 중요합니다. 항상 그래야 합니다. 좋은 답입니다.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자, 보호자, 의료진.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기술로 환자를 살립니다.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도로 병원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병원을 살립니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은 보여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바꾼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정이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음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또 입원하시나요? 네, 같은 방식으로요. 힘드시겠어요.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녀는 로비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노인. 그러나 그녀가 남긴 것은 작지 않았습니다. 2달 후 보건복지부에서 중간 점검이 있었습니다. 세안중앙병원은 개선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호출벨 평균 응답 시간이 15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환자 만족도가 상승했습니다. VIP와 일반 병동의 서비스 격차가 줄었습니다. 평가단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감시가 없어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강태성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는 매주 병동을 순회했습니다. VIP 병동과 일반 병동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환자들과 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진심이 되었습니다. 오민지는 일반 병동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환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예전보다 친절해지신 것 같아요. 오민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가 윤정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차분한 목소리, 날카로운 질문, 부드러운 미소. 그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환자는 병실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 후 최종 평가가 있었습니다. 세안중앙병원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평가단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안중앙병원은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다. 시설보다 태도를, 등급보다 평등을 선택했다. 이것이 진정한 의료기관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이 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태도였다. 그리고 이제 그 태도가 바뀌고 있다. 보고서는 각 부서로 배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어떤 이는 부끄러워했고 어떤 이는 다짐했습니다.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지우는 608호실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한 환자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노인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맞았습니다. 저 멀리 다른 도시의 다른 병원에서 윤정이는 또 다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윤정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걸었습니다. 병원의 불빛은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환자를 위해, 생명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평등을 위해. 변화는 느렸습니다. 그러나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